예, 안녕하십니까. 인텔리안 테크 주주분들 많이 당황하셨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인텔리안 테크에 대한 영상, 그 장기 투자에 대한 영상 좀 더 길게 봐야 된다라는 내용들 좀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시간의 하한가를 맞으면서 그 유상증자 공시가 나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내용들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뭐 주관적인 내용들보다는 근거를 바탕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인텔란테크 투자하신 분들은 두 가지 부류 있을 거예요. 예전부터 가치 투자를 지향하면서 계속해서 갖고 계셨던 분들이 계시고요. 또 한 분들은 이제 전고가 신고가 돌파와 눌림목에 대한 그런 기술적 매매를 투자하신 분이 계셨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뭐 거래량은 이렇게 많이 터지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상당히 나가졌고, 최근에 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돌파하려는 모습, 그 돌파했던 모습 보여줬습니다. 어, 하나씩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까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 밴드에서나 그 라이브에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기를 첫 번째 뚫고요.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세 번째 밑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다시 돌파를 했어요. 그러면 얘가 밑으로 빠져서 이렇게 기었다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직전 고점이 라운드 피겨는 장이 좋지 않았을 때는 매도에 대한 의견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건 그 이후에 추가적으로 매수를 하기 위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오늘은 이제 유증에 대한 내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텔리안 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더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2021년도에 유증을 했습니다. 그죠? 그러면은 지금 유증과 예전 유증은 같냐 다르냐를 비교하기 전에요. 이전에 유증을 했던 것들이 성공을 했느냐, 그리고 이전에 유증했던 그 오너의 마인드와 지금 마인드가 같냐 다르냐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은 이전에 유증은 성공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숫자로 증명을 했고, 그리고 그 증명한 오너의 마인드와 생각은 지금의 유증과는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라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이제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지금 보시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유상증자를 했는데요. 유상증자 내용을 좀 보게 되면은 전체 자금에서 어, 지금 보시면은 천억이죠. 천억인데 이 천억에서 채무상환 자금이 하나가 있고 운영 자금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야, 이 자금 조달 목적에서 이게 유상증자면은 시설 투자를 해야 하는 것이 좋은 거 아니냐. 이거는 뭐 쓰레기 기업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실질적으로도 제대로 보지 않고 방송에서 저렇게 떠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최근에도 유튜브 찾아보시면 나오고요. 근데 저도 예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요거는 잘 보셔야 될 것이, 단순히 내가 어떤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간 종목이 아닌 분들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유중을 받으면서까지 이 기회비용을 투자하면서 끌고 갈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한 판단이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걸 투자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단순히 1, 2년 보고서는 들어갈 것이 아니라 정말로 최소한 5년 이상 보고서는 들어가야 될 종목이다. 그래야지만 진짜 돈이 된다 말씀드렸는데, 시간을 길게 가져가야 된다는 뜻은 사실은 기회비용을 따지기 위한 종목이 아니라 미래 가치와 성장성을 보고선 투자한 종목이고, 그리고 회사를 믿고 투자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 자금이 80%가 들어가고 채무 상환이 이게 들어가는데, 이게 왜 그런지 좀 설명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주주 배정 후 실권적 일반 공모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정 발행가, 이건 예정이기 때문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 사주가 3% 정도, 3.5% 정도 먼저 사고요. 나머지에 대해서 이제 일반 주주가 삽니다. 그래서 우리 사주가 3.5% 사고요. 부주주가 사고요. 이렇게 됩니다. 이거 성공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인데요. 인텔리안테크 과거 보면은 과거 투자는 시설 투자였습니다. 이때요. 유중이 나오고요. 그리고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기업 분석 보시게 되면은
성장세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죠? 매출액도 증가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자, 보세요. 영업이익이, 여기 보십시오. 야, 매출액이 3배 늘었죠. 그죠? 영업이익은 10배 늘었습니다. 이걸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요. 요 사이에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됐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면은 영업이익률이 극대화됐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증명이 됐어요. 자, 그런데 2021년도에 우리가 뭘 했냐면은 시설 투자를 했습니다. 공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서 뭘 보시냐면은 사업의 내용에 예, 가동률 보시게 되면은 이 말이 안 되는 것이 2022년도에 가동률이 215%예요. 그죠? 위성통신 안테나가 지금 풀캐파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좋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지만은 밑에 보시면은 이제 올 11월에 자 보시면은 2022년도 11월에 완료하였다. 그리고 보고서 제출이 현재 내부 시설 공사를 마무리하고 제품 생산 진행을 하고 있다. 지금 무슨 말이냐면 올해 말부터 얘가 본격적으로 가동이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풀캐파 이미 오버캐파가 된 상태에서 지금 투자를 했기 때문에 이미 이거 뺑뺑뺑 돌아간다는 거죠. 이거 유중을 하고도 이제 돈도 빌리고 해서 시설 투자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투자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원재료비를 사야 돼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뭐가 늘어날 수밖에 없냐면요. 판관비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주석에서 재무제표 주석에서 판관비 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 여기 판매비 관리비 보시면요. 과거랑 지금이랑 다른 거 일단 가장 많이 늘어나는 게 뭐냐면 급여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공장이 하나 더 생긴 거거든요. 그리고 공장이 생기면은 거기에 생산직 직원들도 뽑아야 되죠. 관리직도 뽑아야 되죠. 그리고 환경팀 이런 것도 뽑아야 되죠. 시설 관리도 뽑아야 되고 공무팀도 뽑아야 되고 이게 한두 개가 늘어나는 거예요. 공장을 증설하는 거와 공장을 새로 짓는 거는 완전 다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급여가 늘어났고요. 그죠? 급여가 늘어났고 급여가 늘어난 만큼 복리 후생비 당연히 늘어난 것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연구개발비 자체가 좀 많이 늘어났어요. 연구개발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났다. 여기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나머지는 뭐 크게 뭐 늘어난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많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보이지 않고 대손상각비 좀 들어가고요. 이렇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여기 좀 더 자세한 내용도 좀 있지만은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빌리고 있어요. 회사 돈을 빌리고 있는 비중을 좀 보게 되면은 부채 비율이 80%입니다. 이게 많으면 많고 적으면 적은 건데 사실상 이 회사의 오너의 특성을 좀 보게 되면은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판단했을 때 부채 비율을 낮추기 위한 그 운영자금의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것에 대한 그 부담감이 첫 번째 그 있었고 운영자금은 제 생각에는 판관비로 인한 또 재고자산 관리나 원재료비 관리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재료비가 지금 거기 재무제표 보시게 되면은 한 20% 넘게 올랐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돈을 굴릴 수 있는 흑자도산을 하지 않기 위한 그런 여분을 마련해 놓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2023년도 12월 뭐 좋지만은 2022년도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나오죠. 여기 영업이익이요.
이게 아마 판관비가 포함이 되어 있나 안 됐나 모르겠지만은 어쨌건 간에 지금 여기보다는 그게 좋진 못할 것이다. 하지만은 올 말 정도 되게 되면은 다시 그 공장이 두 개가 뺑뺑 돌아가면서 극대화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 내년 정도가 되면은 완벽한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나온 돈을 가지고 돈을 갚음으로써 주주환원 정책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선적으로 그 오너 마인드 자체가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우리사주조합과 그리고 임원 주식 이런 거 다 합하면요 실질적으로 이게 45%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자기 회사의 자기 애가 강한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기서 이제 운영자금이 왜 운영자금이 이렇게 쓰였는지 차입금이 이렇게 쓰였는지 그거는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거고, 물론 시간애가 밑으로 빠졌을 때 내가 매수를 하면은 이전부터 싸게 샀지 않냐라고 하는 건데, 조금 길게 보시면은 뭐 여기서 뭐 10%가 빠졌어요. 여기서 10% 빠졌습니다. 그죠? 근데 과거 이력을 보게 되면요, 유상증자를 한다고 했을 때 권리락이 발생하고 이런 안 좋은 일이 있었을 때 그때가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건 저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당 종목 자체는 유통 수익수가 그렇게 많지 않은 종목이기 때문에 이게 지지부진하게 막 오랫동안 하락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과대 낙폭이 딱 됐다가 바로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걸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해두시고, 사실 이것도 코스닥 그 100이 안에 들죠. 100이 안에 들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알기로 그런데 시총도 꽤 높습니다. 시총이 지금 7,600억 정도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뭐 앞으로 내가 유증 받아야 되냐, 딱 둘 중에 하나만 말해봐라 라고 하면 전 예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운영자금을 사용하고 세무상환이 어떤 특정 바이오 종목들의 그런 것이 아니라 수익이 이미 내고 있고 유보율도 있고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지금 현금이 딱 막혀있을 그런 상황을 유증을 했어요. 물론 유증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이 있을 수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차입금에 대한 이자 부담 이런 것들이 상당히 심할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이걸 유증을 안 하고선 했어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영업이익이 지금 보면은 분기당 영업이익이 70억 30억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미 공장 짓고 늘어나고 있잖아요. 아직 지금 돈이 많이 안 찍히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기다 차입을 해버리면은 돈을 이자를 내게 되면은 이게 이자 1% 올라가는 당 그 금액을 보면은 한 10억 정도 됩니다. 이 재무제표 확인해 보시면은 그렇게 되면은 자칫 잘못하다가 적자 전환이 될 수 있거든요. 분기당 그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차입금을 갚아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냥 어차피 제가 판단했을 때 조선모사 이거 만약에 돈 빌려가지고 은행 빚이 쌓이면서 계속 악순환이 되면서 되는 것보다는 가격 경쟁력 확보하고 물량 찍어가지고 한계액 높이고 고정비 낮추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해서 회사를 끌어올리는 것이 오히려 주주한테는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생각에는 이거를 뭐 쓰레기 회사다 안 좋은 회사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어요. 야 어차피 내가 유중 참여 안 하고 있다가 안 사고 있다가 지금 이거 보고 사면 되지 않냐? 사시면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거를 기존 동안 갖고 계시면서 매수한 분과 그렇지 않은 분, 또 이거 뭐 안 좋은 기업이라 매도해 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들어가거나 뭐 2차전지 들어가거나 좋습니다. 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거를 정말로 내가 스타링크가 돼서 6G가 돼가지고 이게 인텔리네트가 기여하는 그 날 이 주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면은 완전히 다른 기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단적인 예로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과거 삼성 SDI는 정말로 안 좋은 기업이었습니다. 적자도 면식 못했고 정말로 안 좋은 기업이었어요.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거는 그 6만원대였습니다. 2012년, 2010년 이 정도 때였어요. 저 보시면은 과거지만은 이때였습니다. 6만원, 7만원 할 때였어요.
요때였습니다. 근데 이때 뭐라고 했냐면은 2차 전지 될 것 같냐? 내연기관이 다 장악한다. 어쩐다 어쩐다 하면서 이거 하루 종일 이러고 앉았냐? 라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월봉이라서 그런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70만 원이죠. 10년 정도 됐는데요. 이 70만 원입니다. 이런 대기업이 70만 원이에요. 10배가 넘거든요. 그쵸? 거의 15배? 13배? 이 정도 되는데, 내가 인텔리안테크를 1000만 원 정도만 모아간다. 라고 생각하더라도, 10년간, 한 달에 1년에 100만 원씩 한다 하더라도, 정말로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드리는 관점은, 단순히 이 회사가 공식처럼 위중은 안 좋다. 위중을 해서 시설 투자가 아니면 했다. 이미 시설 투자 했다니까요. 한 기업이 성공적으로 했고 그 다음에 운영 자금을 어떻게 사용하냐에 대한 내용 세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투자하시면은 이게 위기인지 이게 기회인지 나중에 알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여러분들 참조하셔가지고 투자하시는데 좀 다각도로 생각을 하시는 하나의 그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고생 많으셨고요. 또 제가 영상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